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중에 열의 9이 90% 정도가 투잡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결국엔 다 경제적인 이유인 거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자신의 어떤 소득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씁쓸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낸 묘안이 무엇이냐? 결국은 시간을 나눠 쓰는 수밖에 없다. 아, 시간을 나눠서 원래 있는 잡 말고 투잡, 즉 부업을 택해서 어떻게든 수입을 좀 늘려보려는 네네.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이제 겁니다. 기업들이 네. 많은 경우에 회사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업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뭐 그런 부분들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규로 그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일본 기업은요, 그 사회 챌린지 워크라는 거를 또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또 다른 투잡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만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네. 또 아이디어를 내서 어쩌면 이 회사에도 도움도 될 수 있고 네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직원 자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해지고 좀 여유 있어지면 그조차도 이 회사로서는 기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늘리는 보통 회사를 방법이 다니는 되겠다. 사람이 평일엔 솔직히 힘들고 주말이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 더 지치기 마련이지. 그게 효율적으로 어쩔 수 없다니까.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 오후에 6시, 6시 반에 퇴근하시고 나와서 대리운전 시작하시는 분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야 더욱더 능률적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메꿔야 되는 대출금, 상환해야 되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예. 우리나라 상위 1%가요.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정도 되죠? 1%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위 1%. 한 50억 상위 되겠지. 1%? 아, 1%? 1%. 나 맞출 것 1억 같아. 5천. 에이, 1억은 너무 적지. 10억은 갈 것 같아. 그 10억.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10억 안 되나? 상위 1%가 한 1억 그러니까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이라고? 연 1억. 그러면 우리 허준 씨는 1%겠네요? 상위 1%예요. 멋있다 형. 왜 그렇게 긍정이 되는 거지 지금? 부럽다. 아니에요? 멋있다. 1%가 안 됩니까? 저 열심히 돈 벌어서 항상 전세값 올리는 거 메꾸고 살았었어요. 전세가 16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26억, 26억. 아니야. 화장실만 4개 돼. 1%가 괜히 1%가 아니에요. 몰아가지 마. 형이 성민에 대해서 몰아요. 형이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네요. 접니다.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시계 재테크. 어울린다. 시계 재테크. 예. 저 고가의 시계를 살 만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요. 요게 쩐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투자든 사실 네.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 거의 몇 없죠. 천만 원짜리 시계 살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근데 재테크 그 안할 몇천만 거예요. 원짜리를 샀어요. 천만 원짜리 샀는데 몇 년 후에 1억이 됐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는 안 가겠지.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시계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시계는 사실 모든 게 다 재테크가 되지 않잖아요. 시계가 뭐 다 시계라고 해서 재테크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정판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시계를 이제 사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몇 배의 가치가 됐을 때 되파는.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롤렉땡의 그 서브가 이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2011년 정도에는 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새 제품 기준인 거죠? 가격이? 아니요, 중고죠. 사용한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예. 이게 그때, 진짜 대박은 팥땡 필립. 아, 그렇죠. 팥땡 필립이라고 있는데 2004년인가에 1억 원대 정도? 네, 그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1억이면 그 당시 2004년도 1억이면 거의 웬만한 좀 작은 아파트 전세값 정도. 예, 전세값 정도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땡땡땡 거. 현재 6억에서 7억이 가요. 이야. 1억짜리 시계를 몇 년을 찾는데 그게 나중에 5배, 6배 오른다고요? 6, 7억이 된 거죠. 아, 근데 관리를 잘해야죠. 실제로 얘가 재테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경매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5년 연속으로 시계 경매 그 판매가가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원래 항상 1위를 했었던 거는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갖고 재테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시계가 막 차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시계 시장 규모가요. 2011년도에 1조 한 8,290억 원. 네. 2011년도에. 네. 근데 이제 3년 새에 2조 3천억 우와.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와.
8%가 증가를 한 거죠. 아, 수익률이 바로 나오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시계보다 중고가 더 많이 맞아. 오를 수 네. 있는. 이거 부업으로 우리가 지금 삼자고 하는 건데 1억 뭐 몇천만 안 원 되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민들은 할 수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지땡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시계를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하려면 내가 좀 가격이 좀 오른 시계를 그냥 중고 땡땡 뭐 이런 어디다 팔아? 그쵸. 그런데 팔면 크리스티 우리가 경매를 갈 수 요즘에 이제 없잖아요. 핀테크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핀테크 중에 하나가 곽광을 받고 있는 게 예전에는 저런 시계를 팔려고 하면 직접 전당포에 갔어야 됐어요. 이제 아. 강남 청담동에 되게 네. 많잖아요. 무슨 전당포, 명품 명품 도매 뭐 전당포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시계를 내가 찍어서 내 시리얼 번호 있잖아요. 그걸 번호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앱에. 그럼 그걸 바로 감정을 해서 팔아주는 어떤 앱이 있어요. 네, 전당포 앱이 있는 거죠. 아, 이제 쉬워졌네. 네, 그래서 직접 강남에 안 나가도 돼요. 네. 네. 사실 시계 재테크는 사실 그 웬만한 사람들은 도전하기 그쵸. 힘들거든요. 기자님이 혹시 추천할 만한 근데 재테크 없을까요? 저는 저 시계를 그냥 제 값을 주고 절대 사지 않죠. 어. 네,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공항에 갔다가 오면 이제 공항 입국장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 뭐예요? 압수되는 그렇죠. 시계들. 세관공매, 그래, 세관공매, 그래.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행자들이 이렇게 몰래 가지고 오다가 들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수거를 했는데 그걸 2달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공매로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세관공매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그건 되게 많아요. 그건 네. 돼. 아니 세관공매는 정확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세관 공매는 참여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유니패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내가 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목록만 나와 있어요.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직접 자기가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약간 사실은 세관 공매에 걸린 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그럼. 없잖아요. 나갔다 들어올 때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 상태가 의외로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 아, 그럼 술도 예를 들면 좀 따져 있고 좀 그런 그냥 거예요? 깨져 있거나 막. 그러면은 막 헛걸음할 수도 있겠네요. 세관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품목이 있는 세관으로 그럼 가서 물건을 받을 때는 받을 때도 가야 돼요. 그럼 일단 한번 확인하고 네, 집에 와서 맞- 입찰하는 거는 컴퓨터로 아, 하고 그쵸. 그다음에 낙찰이 되면 또 가서 받으러 그쵸. 아니 근데 최성준 씨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시계보다 네. 공매가 술이네. 낫다. 이게 공매가 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지금 글씨 작은데 공매를 통한 왜 이거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죠 프린트가? 아, 이제 약좀 파네. 시계를 통, 그러니까 예. 공매를 통한 시계를 아 되게 구차한데 정리 좀 해주세요. 되게 네. 구차하네요. 또 가서 몰디브 마시겠는데 저 친구. 예. 어쨌든 결국 이 남자의 부심을 채워주는 또 이 시계 눈도 호강시켜주고 돈도 벌어주고 어쨌든 물건만 확실하다면 돈 버는 게 뭐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크게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최성준 씨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 최성준 씨 네. 구매해 주시죠.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바로 이독 70. 네.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바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도 상상 못하는 어 진짜? 히든 카드 오픈. 오! 도시양봉이라는 게 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도심 지역에서 네. 양봉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꼭 시골에서만 하는 양봉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아니 한복판 아니에요? 근데 이 도시에서 양봉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좀 의심스럽기도 했었는데 되고 요걸로 이제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조건이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양봉을 통해서 진짜 그 달콤한 어떤 부수익을 그러니까 얻는 게 근데 어떨까. 아파트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옥상에서 옥상에서 사람이 이상하지 그 않나? 옥상에다가 꿀들 놓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설탕물 같은 걸 놔서 직접 날아가서 날라가서 거기- 꽃을 갖고 오는 거죠. 설탕물이 어디 있어 주변에 도시인데. 왜 없어요? 화단도 많고 공원도 많고 가로도 아 있고. 그런데 꽃 그런 근처에서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런 도시 양봉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면
지자체 단체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약간 뭐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들은 거의 이슈가 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박물관에 3,000통이 넘는 벌통이 있어요. 박물관에서? 네. 백화점 갔다가 벌 쏘여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도 있고 한데 아니 기본적으로 벌은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그쵸. 않아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쏘이게 되면 또 여러 방 쏘이게 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게 되고 그럼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되고 교육을 받는 것들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뭐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뭐 그렇죠. 뭐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연기랑 뭐 이렇게 애들 구조시키는 거랑 훈연기도 필요하잖아요.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모자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그 세트를 전체적으로 갖추는 게 네네. 초기 투자 비용이 아. 시기랑 비교되지 않습니다. 60에서 100만 원 정도.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도 좀 뭔가 뭐 멸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꿀벌이 멸종을 하게 되면 인류도 몇 년 안에 멸종을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친환경적인 네. 일종의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솔직히 아이들에게 저런 경험 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꿀을 같이 채취를 하고 그 꿀을 가지고 같이 요리나 음식을 해서 먹는다라는 네네.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애들 막 예. 이렇게 근데 하고 어쨌든 건강합니다. 이게 네. 공동주택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중에서 잠깐 우리 남성분들 위한 토막 상식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꿀들을 모아오는 벌들은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수컷, 암컷. 수컷. 보통 요럴 때 보면 다 암컷이더라고요. 일벌들 다 암컷입니다. 네. 귀엽게 생겼어. 네. 그리고 수컷들은 뭐 하느냐? 놀아요. 집 안에서 놀면서 여왕벌 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바로 그것이 우리 남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유토피아 아니었습니까? 속도가 죽지 않아요? 하루 딱 하늘 날다가 그러니까 돌아가시죠. 어차피 내일이 없잖아요, 이 형은. 그래서 평생을 편하게 살다가 하루 죽느니. 평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자들이 지금 너무 좀 힘들어요. 너무 지금 암벌들처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끊어야 돼. 잘 끊었어요. 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선 이제 애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관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당연히 이제 꿀벌이랑 벌통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날아가서 반경 2km 안에서 이제 일벌들이 그 암벌들로 이루어져 있는 일벌들이 한 2만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2만 마리를 그 정도는 있어야 이제 꿀을 먹죠. 2만 마리가 필요한 게 벌 한 마리가 평생 모아오는 꿀이 5g밖에 안 그죠, 5g 안 된대요. 돼요. 5g? 티스푼? 그렇지. 자격증 따놓고 뭐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근데 자격증은 없겠지. 자격증은 아닌데요. 저는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도시장몽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쵸, 네. 저도요. 저도 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더니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한 3주 동안 교육을 갔는데 뭐 그러면 여왕벌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요. 그럼요. 꿀벌에 대한 종류도 설명을 네.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 말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맞아요. 말벌이 한 마리가 그거 거의 되게 중요해.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기 그 때문에 뭐지? 다 죽어, 전멸시켜.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연에서 사시는 분이 맞아. 그래 말벌만 나타나면 뛰어가가지고. 이러고 계시다가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근데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일단 6월에서 8월 정도에 이제 1년에 4-5번 정도의 채취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채취할 때마다 나오는 그 꿀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10에서 16kg 정도가 나오거든요. 10에서 16. 그럼 지금 시판되고 있는 꿀이 이게 1kg에 보통 한 3만 원 정도예요. 네네. 그렇다면 벌통 하나가 있으면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일단 나오는 어. 거죠.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한 잡식남은 바로 담합했나 안 했나 여기서 나온다. 누군지 숨기지 아시죠? 마. 다음판에서. 정영지 씨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예. 네. 금수저만 할 수 있었던 부업 혹은 주변에 큰 민폐를 주면서도 24시간 말벌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업. 그런 부업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는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토지 청약입니다. 인재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요? 글쎄요. 서울의 일부 극히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값 앞으로 큰 하락
장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예. 저주를 하세요. 이러면 다 아니 오르더라고. 잠깐 이번에 썼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나 저는 엄청 몰랐어요. 여기는 서울의 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예. 일부지요. 이렇게 피해가면 되네. 자, 일부 지역이고 참 진짜 편하네. 네. 예. 이제는 토지 청약의 시대예요. LH 토지공사. 예? 딴 얘기하지. 또 화낸다. 또 화낸다. 시작부터 글러먹었다. 자, 그 30, 40대 예. 남자분들 이제는 주택 사서 돈을 많이 벌 수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예.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땅 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기라니 투기죠 그게. 투자라는 얘기예요. 가끔씩 전화 오는 아니. 070에서 그렇게 얘기해. 이건 투기가 아니, 아닙니다. 진짜. 투자예요. 제가 정말 10년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대출까지 끼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그렇지.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진짜. 비싸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예. 20대, 30대 월 평균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그 가격, 그 돈, 그 예. 매매가를 얻기 모아야 위해서 12년 6개월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파트도 이런데 무슨 토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토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토지라는 지금 거예요. 토지가 어딨어요 서울에. 남한의 토지가 왜 서울만 어딨어요? 보시죠? 우리의 땅은 우리의 국토는 말이죠. 어디 그? 아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경기도로 갑니까? 서울로 자. 해야지.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 땅. 충북. 형님 혹시 본인의 땅 하나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땅 아파트값 같은 경우 왜 떨어질까? 얘는 그냥 건물이잖아요. 감가상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봤을 때 당연히 토지가 맞아요. 근데 네네. 청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지. 청약은 원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게 네. 확률이 몇 대 몇이에요? 이게 확률이 자기가 사실 너무 보면은 뭐 힘들잖아요.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제일 높았던 거는 한 120대 몇이었고 오, 아파트 청약하고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복불복이긴 한데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미친 경쟁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주변에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전문가 중에서는 저 토지 청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기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 토지 청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앞으로 뭘 지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요. 1층에 상가, 2, 3층에 주택.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주택. 그렇죠. 점포 예. 겸용 택지. 동네에 1층에 주상복합이 분식집, 지금 2, 3층에 사람 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그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이제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네. 9,000대 1위였어요, 정말. 와. 네. 왜 인기가 페이지가 많아요? 안 이게? 같은 땅을 짓는다고 그렇지,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있는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아파트 보면 여기서 바다 조망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그 뒤에 약간- 산이 있어서 양봉을 할 수 있다든지. 약간 알겠습니다. 예. 토지 청약 방법이나 이 자격 조건이 되게 궁금해요. 아파트 그렇습니다. 청약과 좀 비슷한가요? 아파트 청약은 말이죠.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에 있어서는 그런 1순위, 2순위, 3순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 그냥 청약하면 됩니다. 이거 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청약금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네.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 돈을 돌려받게 되니 손해 볼 게 없고.